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경할머니 여러분,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이 시간 한 살 더 먹으셨겠네요. 네, 어쨌든 저도 한 살 더 먹은 이제 경제 읽어주는 남자로서 오늘 무슨 말씀을 여러분께 전해드릴까, 새해를 맞이하신 여러분들 입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또 들으시면 도움이 될까 고민을 해서 2021년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이런 주제로 가지고 왔습니다. 2021년 한 해 정부는 어떤 정책 기조로 여러분 우리 국가 경제를 운용해 나갈 것인가, 그 방향성이 이미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이 면밀히 또 들여다봄으로써 2021년 한 해를 계획하시는데, 기업에 소속된 여러분들이라면 당연히 그렇고요. 기업 전략을 꾀한다든가 R&D 전략을 한다든가 다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개인적인 투자 의사결정, 진로 의사결정, 적어도 그냥 인문학적 소양으로서 우리나라는, 우리 한국은 2021년에 어떤 방향으로 경제를 운용해 나갈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질문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답변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앞에 보여드렸던 2021년 경제정책 방향, 이 보도자료, 이 자료는 제가 블로그에 같이 이 경익남 링크와 함께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더 면밀히 들여다보실 시간을 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이게 100페이지가 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압축적으로, 축약적으로 여러분께 중요한 것들을 담아내서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 경제 여건을 점검하고 이런 내용들이 몇 페이지 담깁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은 이제 부수적인 거니까 제가 말씀 안 드리도록 하고요. 경제정책 방향, 그리고 그 경제정책 방향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이렇게 3+3 정책 방향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세 가지, 각각이 세 가지인데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부는 2021년 경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어떻게 전망하고 있나를 살펴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의 스탠스가 아니라 정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늘상 그렇듯이 세계 경제는 어떻게 흘러갈까라는 것이 보시는 것처럼 정부의, 기획재정부의 경제 전망의 전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전제로 깔았는데, 제가 말씀드리듯이 세계 경제에 대한 전제는 기본적으로 IMF의 전망치를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올해는 연간 마이너스 4.4%라는 충격이 작용했고 2021년에는 5.2%로 반등할 것이다 라고 IMF가 지난 10월에 전망을 했고, 이 내용은 제가 여러분들께 이미 수차례 말씀을 드렸죠. 그런 전제 하에 한국 경제는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라고 요약을 했는데, 일단 실질 GDP가 올해 마이너스 1.1%로 충격인데 2021년에는 3.2% 수준으로 반등할 것이다 라고 전망치를 냈죠. 물론 저의 전망은 한 2.9%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보다도 조금 높게 전망을 하고 있는 경향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2020년 마지막 경제 읽어주는 남자에서 이 경제를 회고하고 전망할 때 몇 가지 방식을 보여드렸죠. 소비, 투자, 대외 거래,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렸는데, 역시 그런 부문별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올해 경제가 어려웠던 만큼 내년에 회복된다. 그런데 그 회복이 어디를 중심으로 뚜렷하게 회복될까를 볼 수 있는데, 특히 보시는 것처럼 설비 투자가 2년 연속 견조하게 회복세를 진행하고 있겠구나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고, 건설 투자 부문은 올해 당연히 마이너스였는데 내년에 마이너스였는데도 불구하고 내년 뚜렷한 회복이 기대되지 않는구나, 정부의 기대도 그렇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의 지난주 이 회고와 전망, 그 부분에서도 비슷한 스탠스를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선행지표로 보면 건설 투자의 뚜렷한 회복세는 예견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측면에서 정부의 2021년 경제 전망을 잠깐
참조하시고, 그러면 이런 어떻게 보면 기획재정부의 전망은 전망임과 동시에 목표치에 해당된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현 정부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런 또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나라 경제를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목표치를 부합하게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 정부의 목표치는 이렇다는 것이죠. 올해 마이너스 1.1%로 굉장히 큰 충격이었는데, 내년 앞에 말씀드렸던 3.2%로 반등을 시도하는데, 기저효과에 따른 반등이니까 이게 말 그대로 경제의 뚜렷한 혁신, 회복 이런 건 아닙니다. 어쨌든 이것은 굳이 따진다면 이 과정 자체가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 또 활력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관점에 이런 초점을 두는 경제 회복이라고 볼 수 있고, 또 2021년에 그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회복이 아니라 다시 이런 초록색의 회복, 조금 더 선도형의 더 가파른 기울기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선도형 경제로 대전환시키겠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그냥 쫓아오기 추격형 경제라고 했다면 이제는 선도형으로 가겠다. 어쨌든 정상적인 경제 범주로 빠른 시간 안에 복원시키겠다, 추격시키겠다라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또 혁신적으로 성장세를 이끌어서 선도형 경제를 만들겠다. 이게 하나의 2021년 경제정책 방향,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의 큰 골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이 두 가지 각각이 세 가지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 그래서 먼저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활력 복원이라는 그 관점에서 어떤 구체적인 이야기가 있는지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활력 복원이라는 관점에서 첫 번째는 세 가지라고 했죠. 그 첫 번째는 코로나19 불확실성에 대응하겠다, 적극적으로 경제를 운용하겠다라는 것인데, 적극적으로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운용해 나가겠다. 2021년에도 그 스탠스를 유지하겠다. 그리고 방역, 경제도 경제지만 방역을 통해서 코로나19의 조기 대응을 추진하겠다. 그 대표적인 그 관점에서 중요한 것이 방역을 친화적인 그런 소비 여건 같은 것도 만들고, 치료제나 백신 개발이라든가 임상 지원 체계를 또 구축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방역을 또 만들겠다라는 것이고, 대내외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있는데 그런 리스크들을 관리를 해 나가겠다. 리츠나 펀드를 활용해서 또 공공성이 가미된 어떤 민간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부동산 정책과 맞물려서 이런 노력을 단행하겠다라는 골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확실한 경제 회복, 경제 반등, 활력을 제고하겠다. 내수 경기를 신속하게 재생하기 위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이 2021년 소비가 증가할 경우 소비 증가분만큼의 추가적인 소득공제 혜택을 주겠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소비하시라 이거죠. 그러니까 여유 있는 사람들은 돈 쟁여두지 마시고 소비 적극적으로 하세요. 소득공제 혜택 줄 겁니다. 라는 겁니다. 이거는 좀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게, 지금까지 없었던 소비 활력을 도모하겠다. 쓸 수 있는 사람 좀 쓰세요. 이거죠. 또 자동차 개별 소비세 30% 인하하겠다. 특히 전기차, 수소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그런 친환경적인 접근에서 자동차를 새롭게 구매할 때 개별 소비세를 인하해 주겠다라는 것이죠. 내구재 소비를 늘림으로써 경기를 부양시키겠다. 고효율 가전을 구매할 때 일정 금액을 환급해 주겠다라는 거, 이거 중요하죠. 그래서 고효율 등급의 가전, 예를 들어 에어컨이라든가 뭐 냉장고라든가 공기청정기 이런 것들을 구매할 때는 이미 그런 환급금을 제공해 주고 있었죠. 그런 것들을 더 확대 지급하겠다. 3월부터 이행되니까 이런 것들도 활용해서 내구재 소비를 단행하시면 좋겠다. 이런 게 내수 활성화, 소비 활성화라고 볼 수 있겠죠. 지역사랑 온누리 상품권을 더 많이 늘리겠다. 그래서 소비긴 소비지만 어떤 소비? 지역 경제, 자영업자에게 좀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움직임을 해 나가겠다. 굳이 따진다면 3월까지는 이제 방역에 초점을 두고 3월 이후에는 좀 더
소비가 진작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것이죠. 투자를 개선시키는 그런 모멘텀을 본격적으로 구축하겠다. 110조 원 수준의 공공, 민자, 기업 이런 투자 프로젝트를 많이 만들고 2021년 한시적으로 설비 투자 가속 상각이라다. 유턴 기업을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리쇼링 정책인 거죠. 나가 있던 기업들아 한국에 돌아와라. 그러면 많은 설비 투자가 진척되겠잖아요. 돌아올 때 이런 세제 지원, 자금 지원 해줄 테니까 이런 유턴 기업 지원 정책을 더 강화하겠다라는 것이죠. 수출 강국의 위상을 회복하고 강화하겠다라는 것이죠. 특히 기업인들의 해외 출장이 있을 시에 국내에서 자가격리 기간이 있는데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이라든가 신시장 개척이라든가 이런 노력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기업인들의 자가격리는 좀 축소해 준다든가 이미 일정 부분 뭐 적용되고 있다고 표현해 봐야 될까요? 항공 서비스업에게 일정 부분의 혜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스튜어디스들이라든가 기장 뭐 이런 항공 운송업에 종사하는 인력들이 해외에 이렇게 나갔다 오면 자가격리 기간 없이 그냥 바로 이제 집으로 가잖아요. 뭐 자가격리 기간 없고요. 다녀오고 그 다음날 다시 또 일하러 나갈 수도 있게 이렇게 열어놓은 것처럼 기업인들에게는 좀 그런 식으로 열어놓겠다라는 그런 움직임인 거죠. 수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의 경우에는 선적 공간을 마련하기도 좀 어렵기도 하고 또 정기 운송 계약이 어려워요. 대기업들이야 그렇지만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줌으로써 이런 것들이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이었는데 해운을 통한 수출이죠. 이런 부분에 좀 기회를 더 주겠다 하는 이런 노력들도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활력 복원의 두 번째 이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세 번째는 민생을 개선하겠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관점입니다. 일단 고용 부분입니다. 일자리 창출 부분, 고용 증대 세액공제 제도를 한시적으로 개편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좀 강화하고요. 10만 명의 청년 일경험 사업을 도입하고 또 내실을 하고 공공기관의 청년 고용 의무 제도를 또 연장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자리를 좀 만들겠다. 소상공인을 생존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들이 거의 한 600만 명 정도 된다고 해보면 이들에게 이제 지원을 계속함으로써 600만 명의 취업자가 줄어들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하겠다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착한 임대인 사업 이런 것들도 거기에 해당되죠. 기업 경영 안정과 위기 돌파를 지원하겠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죠. 많은 중소기업들에게 어려운 여건이 좀 마련된다고 본다면 기업 경영 안정을 위해서 어떻게 또 위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줄까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 관점에서 관심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 참조하시고요. 또 지역 투자를 활성화하고 균형 발전을 촉진하겠다. 이거는 지역균형 뉴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중소벤처기업부 그 자문위원회 나가서 지금 최근에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유니콘 기업을 지역별로 발굴하고 육성해야 되는데 유니콘 기업이 되려면 될 성 싶은 기업들을 먼저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니콘 기업도 있지만 그 앞단에 프리 유니콘 기업, 그리고 스타 기업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지역별로 이들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맞물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종류의 제안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 지역 내에서 유니콘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서 밸류 체인이 다양하게 또 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또 지역 경제가 회복될 수 있겠다라는 것을 그림을 그린 적이 얼마 전에 있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의 지역균형 뉴딜 이런 것들도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또 활력 복원이라는 이슈의 중요한 쟁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이해 가셨죠? 이 두 번째는 이제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이죠. 이 두 번째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에는 역시 하위 카테고리 세 가지가 있겠죠. 그 첫 번째가 안정, 지속 성장을 위한 미래 대비를 위해서 친환경 저탄소 경제, 그린 뉴딜, 탄소 중립 과제라고 볼 수 있고요. 사람 투자 규제 혁파 등을 통해서 생산성을 제고하겠다라는 거, 뉴딜 인재를 육성하겠다. 디지털 뉴딜 인재, 그린 뉴딜 인재 이들을 육성하겠다. 그리고 재정, 공공, 노동 부문의 부문별로 구조를 또 혁신해 나가면서 또 혁신을 또 만들어 보겠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인구 감소나 저출산 대응
이것은 코로나19의 조기 극복 이과제가 아니라 이제 이게 조기 극복됐을 때 이제 선도형 경제로 나아가려면 저출산 고령화라는 거대한 이슈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구조적으로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책도 본격화하겠다라는 이슈고요. 그 다음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두 번째가 혁신 확산 및 차세대 성장 동력 확보인데요. 디지털 혁신 경제를 도모하겠다. 시스템 반도체라든가 DNA라고 하죠. 빅데이터, 그리고 네트워크, 5G죠. 그리고 6G까지 포함되죠. 그리고 DNA, 마지막 A는 AI, 인공지능, 이런 것들을 통해서 디지털 혁신 경제를 도모하겠다라는 입장이고,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벤처 창업을 활성화하겠다라는 것이고, 세계 인류 제조 강국으로 제조 대국이 아니라 제조 강국으로 부상하려면 이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대표적으로 스마트 팩토리, 공유 공장, 이런 것들을 도입해 나가겠다라는 움직임입니다. 이게 1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이니까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주요 골자를 이렇게 같이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서비스 산업을 혁신하고 또 문화 강국을 실현하겠다. 문화 강국, K컬처, 디지털 컨텐츠 산업, 이 부분은 제가 여러 번 경익남에서 말씀드렸죠. 이런 부분 체크하시고요. 마지막으로 경제 구조의 포용성, 또 공정성도 강화하겠다. 제가 K자형 회복이라는 표현을 여러 번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K자형 회복, 어떻게 보면 양극화가 더 나타나지 않도록 이 밑으로 K자라고 할 수 있겠죠. 일자리가 불안정한 임시 일용 근로자들에게 안정성, 사회 안전망, 이런 것을 만들고요. 코로나 시대에 여러 가지 격차가 벌어졌는데 그 격차 중에 하나가 또 디지털 갭이죠. 디지털 역량 강화 사업을 통해서 이 K자로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하겠다. 경제 전반에 이제 공정성이나 상생 협력도 추진하겠다라는 거, 이런 것들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고요. 국민 안전과 삶의 질 개선도 함께 도모하겠다라는 것, 특히 소비자 만족도 제고라든가 권익보호, 제가 얼마 전에 구독경제 관점에서 그런 부분 또 강조해서 설명드렸죠. 이런 부분까지 구독경제를 이행해 나가는 관점에서 몇몇 문제점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는 것, 그런 것들이 국민 안전과 삶의 질 개선의 하나의 축이라고, 또 디테일한 축이라고 또 설명드릴 수 있겠죠. 이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2021년에는 이런 식으로 경제 정책이 운용되겠구나. 그래서 이런 여러 경제 정책 운용 방향성에서 나는 어떤 점들을 좀 착안하고 어떤 정책 지원을 좀 활용해서 우리 가게 살림 혹은 우리 기업 살림살이에 보탬이 되는 인재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라면서 2021년 시작하는 첫 경제 읽어주는 남자 이니만큼 여러분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